전남 담양의 한 마을. 국군의 주민 학살이 일어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희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냥 막 얼마나 사격을 해버리는 거죠. 아이고. 담양군 대덕면 산정마을. 하루 동안 인근 4마을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정리에서 운산을 거쳐서 요리 이제 요 능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인민군이 퇴각하고 국군이 수복하던 시기. 애기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들고 온 사람은 다 요리 한만 다 듣고 가버렸어. 그래갖고 다 죽여본 거예요. 국군 11사단의 빨치산 토벌작전 중 희생된 주민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비극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전라남도 최북단에 위치한 담양군. 예로부터 대나무 주산지로 유명한 이곳은 1개 읍과 11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로시티로 유명한 전남 담양은 대나무와 더불어 가로수들이 일렬로 서 있는 메타세콰이아 길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담양군 무정면, 올해 92세의 김연호 씨. 1950년 당시에 전주 고등학생이던 연호 씨는 한국전쟁이 나자 고향인 덕곡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0월, 아침부터 마을에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새벽, 걸음지게를 지고 밭일을 나갔던 연호 씨의 아버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군인들의 수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있고, 예? 또 인민군 돈도 있고 그런 게 지게채 받쳐놓고 집이 들어와서 저 우게 사는데 이따가 우왕좌왕 있다가 대체 나무빈을 새로 가서 숨고 있는데 와서 말하자면 이제 수색할 것 아니에요? 마을마당, 이제 집집마당. 그것이 가지고 되어 계신 게 숨지 않냐.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어 말하자면은 활동해가지고 죄에 있는 끝다 한 사람은 그걸 들고 가서 총살을 시켰다고 그럽다. 당시 덕곡리엔 한 달 전부터 빨치산 중대본부가 들어왔고 50여 명이 주둔했지만 국군의 작전 소식에 빨치산들은 마을을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온 군인들은 총을 쏘며 집집마다 수색을 했고 남아있던 청장년 남성들을 끌어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수색이 있기 전 집 바깥으로 나와 은신처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곡식을 저장했던 토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돌을 싸는 데가 지금 토굴입니다. 하지만 한 젊은이의 밀고로 청년들은 모두 발각됐는데요. 요 밑에 계신 분이 젊은이가 가르쳐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들 이제 전부 저리 끌고 가본 뒤에 구인들이 이제 당신도 나도 뭐 마을 사람한테 맞아 죽는다고 그 사람도 들이다가 쏴버렸어요. 군인들은 청년들을 마을 앞 느티나무 앞에 끌고 와 구타했고 부역자를 가린다는 이른바 선별 작업을 벌여 마을 옆 산비탈에서 사살했습니다. 여기가 수학료 수령이 한 500년 가까이 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다 이제 들에서 뭐다 이러다가 여기가 쉼터가 좋은 게라 요리 와서 쉬고 또 집으로도 가고 또 여기 산 사람들은 여기서 여름에는 놀고 그랬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로 주민의 휴식처가 돼주었던 이곳은 어느새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은 해당 지역에 빨치산이 숨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위협 사격을 했고 빨치산과 민간인을 분간하지 못해 젊은 사람들에겐 모두 총격을 가하거나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른 시간 밭일에 나섰다가 군인들의 습격에 피신하던 연호 씨 아버지 역시 인근 밭에서 사살됐습니다. 그전에는 여가 밭이었었어요. 밭인데 여기 대학교에서 엉덩이인데 여가 누워가지고 피가 저겨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시더라고. 우리 집안 어른들이 노인들이 와가지고는 죽었다 말 듣고는 요리 저기서 말했지만 우리 옮겨가지고 여기다 요 피가 자기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다 갖다 묻었어. 당시 한마을에 살던 15살 이춘백 씨 역시 11사단 군인들에게 형 한백 씨를 잃었습니다. 이제 갔지 내가 아버지랑 보다 저 숙부님이랑 보다 다 갔어요. 갖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환장이 어제 그래갖고 그 앞산에 저기 앞산에 거기다가 묘를 썼지.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0월 30일 일어난 학살을 11사단 20년대 일대대가 무정면 덕곡리에 근거지를 둔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마을 청장년 주민 9명을 빨치산이라는 혐의로 살해한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피난을 갖고 피난민 중에는 물론 인공 시기에 그 인민군의 협조적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국군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법에 의해서 그 처벌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무작정 모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 학살이었다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조사했고 그 부분들이 그래서 양민이란 것은 그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처벌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였죠. 담양군 용면 용연리. 당시 가마골이라 불리던 마을은 수복 이후 11사단 군인들에 의해 1950년 11월 6일과 11월 11일 닷새 사이에 2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6년 담양댐 조성으로 상류 일부를 남기고 수몰됐지만 70여 년 전엔 35가구가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강서 씨. 강서 씨 아버지는 곡성에 직장이 있었지만 가마골에 큰 집이 있어 마을을 자주 오갔습니다. 옆에 다 있었죠. 총총 다 있었어 마을이. 우리 집이 그래도요 도로가에 도로가 집이다. 우리 집이 그 중에서도 바로 앞에가 찻길인게요. 당시 추월산과 가까웠던 가마골은 빨치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수복 이후 일대대 군인들은 인근 마을 소각과 주민 소개를 통해 토벌 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부인들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 이제 우리는 저것을 모른디, 저가는 모른디. 이제 그랬다 그래요. 부인들이 막 이거 쫙 마을 쫙 비어라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 누가 그 말 듣고 나가라면 나간 거예요. 이제 여기 숨어서 그냥 좀 그 잠잠하지만 기다리기도 하고 산에 가서 가만히 며칠간 좀 숨어 있다가 오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지. 나가라면 이삿짐 싸고 우두리 사람도 우두리 갔고요. 이제 그렇게 보다 시간을 보냈지 그때 그 당시는. 사건이 일어난 11월 6일 청년들 몇몇이 마을 생일집에 모였는데요. 군인들이 가마골로 들어서는 모습에 놀란 청년들은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온 게 이제 여기서 생일집 있다가 막 어디로 이제 막 젊은 사람 막 도망갔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냥 그리고 촤하면 그냥 줄 서서 올라오면 그냥 다 놀래갖고 그냥 그러죠. 그때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군인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치던 청년 중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강서 씨 아버지는 구린면 쪽으로 끌려가던 중 현재 가마골 생태공원 입구에서 총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제대로 묘를 쓸 경황도 없이 희생지 근처에 시신을 감해장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밑에서 이제 희생돼갖고 그냥 이를 그냥 보도만 놓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대충 써놓은 거죠, 뼈를. 희생지를 떠나지 못한 아버지의 묘가 마음에 걸렸던 강서 씨는 몇 년 전 땅을 마련해 묘소를 이장했습니다. 땅도 너무 땅이고 그게 내가 더 존조를 못이야 쓰겠다 하면서 땅을 미처 구입을 못 해갖고 산을 이제 산을 사가지고 2017년도 이제 좋게 가서 모셨어요. 이제 그렇게 동네 청년들이 희생당한 뒤 5일 만에 마을에 또다시 일대대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이거 지금 백감 소리도 옛날 좀 있기만요. 요 바로 밑에가 이가 또리거든요. 바로 밑에가 게요 우리가요. 강서 씨 할머니는 불이 난 집안에서 가재 도구를 챙기던 중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 마을 앞 도랑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닷새 동안 2차례나 마을 주민들을 향한 학살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마을을 불질러 본 게 군인들 와서 마을에 이거 빨치산도 어디다 안에 숨겨놓은 거 모른다고 불질러 본 게 그 초가집이잖아요. 이게 마을이 막 불이 막 타니까 그냥 놀래갖고 그 할머니가 61살인가 자셨다고. 그게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오도고 그냥 뭐 살림살이가 막 그냥 뛰어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끄집어 내다 그냥 바로 이 우기다 놓고 그냥 이거 개울에다 놓고 그냥 쏴서 희생해버렸다고. 나 할머니 더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날 일대대 군인들은 불타는 마을을 뒤져 주민들을 묘지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여가 완전히 겁나게 집중적으로 맞아버렸네 이거는요. 계속 맞았잖아요. 아 여각이구나. 나는 봤더니 여기서 쐈는가 봐. 여기서 어디 쐈는가 봐. 그런 거 먼저 정면을 딱 본 게 얘가 집중적으로 그냥 막 얼마나 사격을 해버리는 거죠. 아이고 도로 완전히 한쪽이 그냥 상색이 다 나가버렸어. 어떻게 막 쏴봤더니. 군인들은 묘지 앞에 주민들을 세워두고 총격을 가했던 겁니다. 긴 세월 깊이 패인 상석의 상처가 그날의 참혹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듯합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용평마을 일부 희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숫자는 마을이 수몰되고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950년) 가을 담양 지역 곳곳에 11사단 20년대에 이른바 수복작전과 토벌작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광주공업중학교 1학년이었던 함종호 씨. 종호 씨의 아버지 장수 씨는 일제강점기 준공공기관 식량영단의 소장을 지냈고 한국전쟁 이전 정부 양곡 도정공장을 운영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식량영단이라고 그 회사에 소장으로 있었어. 그때만 해도 그 구호물품도 나오고 어렸을 때 보면은 설탕가루가 나와서 배급도 하고 온 그런 기관이야. 식량을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정부 양곡을 싣고 가서 어디다 두고 그런 사업을 했어. 그런 회사였어. 이 젊은 때 사진. 아버지 장수 씨는 젊은 시절 전국 사이클 대회에 나가 우승할 정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활동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지역을 점령하자 종호 씨 가족은 부유하다는 이유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부르주아라고 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가장 했어. 예? 그때
점령해갖고 있을 때 내가 그 총살 당할 뻔한뒤 옆에서 총 대고 나를 죽이려고 온 놈이 친구 놈인데 지기 누나들이 옆에 있었어. 누나들이 아이마 네 친구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갖고는 나보고 빨리 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고 집에 와서 옷 싹 갈아입고 걸어서 광주 고모집으로 피려나가 버렸어. 최근 종호 씨는 70여 년간 지내왔던 아버지의 제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이 없고 온 게 이들 집에서 해라 하고 보내려고. 아버지는 인민군 점령기 당시 광주에 다녀오다가 민청위원장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뒤에 알아보니 이 일이 희생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담양에서 고칠 데가 없을게 광주까지 갖고 가서 고쳐갖고 오시려고 오는데 인민군들을 같이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총 메고 있는 놈들이 총을 하나 두게 아니라 막 여러 개를 메고 간 모양이에요. 그 무거운 게 하나 들어다 주라고 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것뿐이요. 그것이 반역이 이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공산당 앞집을 했다 그런 식으로. 종호 씨 아버지는 담양경찰서에 구금됐지만 당시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함께 갇혔다가 풀려난 마을 주민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시기 담양읍 추성 경기장에서 11사단 20년대장 박기병의 담양수복 연설이 열렸습니다. 이때 20년대 일대대 군인들은 종호 씨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성 경기장 앞 관방천 건너편 뚝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여러 주민들을 부역자라며 공개 처형했습니다. 내과도 저쪽 좌측으로 내과 좌측으로 뚝이 있었는데 뚝이 얕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저쪽 쪽으로 겨누고 있었고 엎드려서 자기들 군인들이 저 산 쪽으로 그 사형장 그 쭉 세워놓고 엎드려서 쏘고 그까지만 봤지. 거기에 부친이 계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당시 11사단 군인에게 희생된 주민의 수만 4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쏘았지. 차 가는 데 아니지? 거기서 아버지의 희생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가족들은 며칠이 지난 후에야 마을 주민에게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요. 형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시신은 당시 착용했던 허리띠를 보고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야, 아버지 소식을 모르는데 그 죽은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 자,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요 수습하는데 한 며칠 된 게 싹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게 무엇으로 봤냐? 그게 혁띠. 아버지가 차고 다니는 혁띠를 보고 시신을 수습했다 이것이요. 그래갖고 남산에다가 가서 모셨는데, 에휴, 남산에서도 거시에서 화장실에서 내과에다 다 시신을 뿌려버렸어. 담양군 대덕면에 위치한 운산리 산정마을. 고개 하나를 건너면 갈전리 하갈마을과 이웃해 있습니다. 하갈마을과 화순군 북면 월곡마을은 담양과 화순의 경계가 되는 지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하루 사이에 산정마을을 시작으로 인근 4개 동네 주민 5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2시 전후 마을에 나타난 국군은 집들을 소각하며 주민들을 끌어내 총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또 젊은 사람 두 사람은 또 짐꾼으로 그 군인들이 차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짐을 지고 따라가고 정연태 씨는 안내자로 따라가고. 근데 그 여기 20명 정도 죽은 사람 사이에는 아까 짐을 지고 간 정연호 씨가 가셨는데 정연호 씨 부인이 그때 죽었다고요. 그래서 근데 자기 부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신 수습도 못 오고 그냥 자기는 짐 지고 따라가는 그런 아주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면 하루장에 3분을 모셨다는 게요. 제사를. 네. 하루장에 3분서 막내 숙부님하고 우리 바로 밑에 시아지하고 시아바님 하루장에 3분서 모셨죠. 아, 그날 이날 한 날 돌아가신 분들이 예. 집안에서. 예. 이제 말하자면 우리 시부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우리 시아지하고 큰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그러고 이대가 가는 것이지. 그제 이제 또 작은 어머니 갔지, 고모부 갔지. 큰 게 우리 저 또 큰 작은 아버지 한 집에 6이 가본 거예요. 한 집안에서. 그때 군인들한테. 예.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12중대 군인들이 산정마을로 들어와 인민위원장 가족과 여맹위원장 등을 사살한 다음 마을 청년 16명을 끌어내 총격을 가한 뒤 쓰러진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재차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 지난 1980년대 산정마을 주민들은 황망하게 세상을 등진 이들의 넋이 조금이나마 달래지길 바라며 작은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요 비석을 세울 때 이제 그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것을 감시를 못 오게 하고 뭐 했는데 그 문안도 그때 전부 이렇게 다 거치고 해서 겨우 이렇게 세운 겁니다. 주민들을 학살하고 산정마을을 떠난 군인들은 마을 아래쪽 저신마을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주민 2명을 총살했습니다. 당시 사건 하루 전날 하갈 마을에는 화순군 북면에서 올라온 빨치산 200여 명이 주둔했는데요. 다음 날 군인들의 이동 상황을 접하고 마을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주둔지가 지금 여기죠, 여기. 너메. 안 보이죠. 동네에서는 안 보일 정도로 저쪽에 다 있는 거예요. 비슷한 시각 저신마을에서 이동한 12중대는 하갈마을 건너편 랭리 월곡마을로 향했는데요. 군인들은 이 과정에서 한 개 분대 규모를 인민군으로 위장시켜 마을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월곡마을에서 또다시 주민들을 희생시킨 군인들은 인민군 복장 그대로 하갈마을로 이동했고 군인들의 등장에 놀란 마을 청년들은 주변 산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인민군으로 위장한 국군은 산으로 피신한 청년들과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수색해 동네 앞 논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주민들은 청장년과 노약자, 여자들로 분류됐는데요. 군인들은 청장년 40여 명을 대열에서 분류해 끌고 갔습니다. 동네에서 나온 사람은 저기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이쪽으로 싹 앙쳐버리고 구슬뜨기로, 산에서 들고 온 사람은 저쪽으로 앙치고, 그래갖고 저쪽으로 앙친 사람은 그냥 무대포 그냥 떨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왜 죽겠네 그러면 그냥 개모판으로 그냥 쾅쾅 찧어버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근데 이제 줄줄은 이제 해가 넘어간 게 들고 간 거예요. 저리 들고 가면서 여기 앉은 사람들은 쫙 동네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냥 요 돌아본 게 요 끄고 가기 요 돌아본 게 다다다다다다 여기다가 막 총을 쏴본 거예요. 저가 있었죠. 논바닥에. 네, 너네가. 그게 이제 나는 이제 그거는 가도 얻어 못 오고 이제 이러고 숨어서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려고 할 때 이러고 열이 이제 걸어가려고 그런 게 총알을 쏴본 게 돼.
발 있는 데가 뭐 툭툭툭 떨어져 보더란 말이오. 그때 그때 안 맞고 그러고 살아갖고 뭐 참말로 대단하지. 군인들은 하갈마을에서 끌고 온 청장년 40여 명을 이곳 월곡마을 상기슭으로 이동시켜 골짜기에 앉힌 뒤 총살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1차 사격이 끝난 뒤 확인 사살까지 이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11월 10일 하루 사이 11사단 군인들이 인근 4개 마을 주민 50여 명을 부역자라며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가운데엔 청소년뿐만 아니라 6살 어린이와 1살 아기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당시 17의 나이로 월곡마을 상길슬에 끌려갔던 유동호 씨.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주민들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학살의 공포에 고개조차 들 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눈을 바로 떨어뜨까지 열고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얻어진 게 막 뭐라고 하더만, 그래갖고 뭐라고 뭐 하더니 파파 막 쏴버리더만, 그래갖고 죽었어. 군인들의 무차별한 난사에 동호 씨도 그 자리에서 총격을 입었지만 대퇴부와 팔부의 관통상으로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차 총격 끝에 살아남았던 몇몇 주민들은 이어진 확인 사살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얘기가 그 해필 얘기가 오라갖고 그때게 많이 그래서 미 사라졌기 얘기 때문에 더 죽었어. 개차 쏘아보더라고. 걔가 총으로. 먼저 총 쏘고 이것도 여기 살았다 이것은 개차 쏘아버렸어 보다. 그래갖고 많이 죽었어. 진실화해위원회는 담양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을 국군 11사단이 지역을 수복하고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적법 절차 없이 희생시킨 사건이라 봤습니다. 비록 전시계엄이라 하더라도 비교전 상태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고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 인권교육의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담양군과 유족회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는데요.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가평공원에 위령탑이 건립돼 담양 지역 주민들의 추모와 참배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